컴뱃 형사 맥클레인, 쿵푸 형사 파워조, 레슬러 형사 덤프슨, 건설 합체 비르드 타이거.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용자경찰 제이데커에 등장하는 건설 합체 빌드 타이거의 각본 되겠습니다. 무려 타카라판 무려 미개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자경찰 제이데커는요 1994년도에 방송된 용자 시리즈 5번째 작품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MBC에서 로봇 수사대 K캅스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하고 재방을 하고 투니버스 재방을 하고 재방을 한 그런 우려먹기의 화신 같은 느낌 되겠습니다. 실제로 2005년 6년도까지도 손오공에서 재판을 거듭한 그런 녀석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타카라판의 94년도에 나온 빌드 타이거 각본 되겠습니다. 사실은 맥클레인 한번 열어봤어요. 그 이유가 몰랐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빛난다고 써있길래 뭐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사이렌 발광 기능이 없었던 녀석이에요. 삭제를 당하고서 로컬라이징이 돼가지고 들어온 녀석이라 분명히 사이렌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건전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94년도에 발매된 녀석인데, 미개봉으로 구매한 녀석인데 건전지가 들어있다뇨.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꺼내봤더니만 역시나 누수가 되어버려, 누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 건전지 안에 수은이 삐져나와가지고 기판 부품이 조금 녹이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꺼내서 청소해 주느라고 이 녀석은 개봉품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일단 스티커는 다 미사용이니까요. 오늘은 또 스티커까지 한번 붙이고 빌드 타이거까지 합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1994년도에 타카라에서 발매를 해 주었고요. 발매 정가는 맥클레인이 기믹이 좀 있어서 맥클레인 1980엔, 그리고 파워조랑 덤프스님 1500엔에 각각 세금 별도로 해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우선 맥클레인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초판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녀석들이랑 몸체, 동체 색깔이 다릅니다. 예전에 대륙제 건설, 초건설 호랑이를 리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 들어온 녀석들은 몸체가 주황색 빛인 후기형 되겠습니다. 드릴보이가 발매된 후로는 다 노란색이 아니라 조금 주황색 빛이 난 녀석이었죠. 이 녀석은 초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란색 빛이 나는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각본으로 구매를 해서 옆에는 컨버트 게이지, 맥클레인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합체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상자만을 위한, 패키지만을 위한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러스트 자체가 조금 옛날 느낌 되겠습니다. 맥클레인 빌드팀의 리더로 크레인차로 변형한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빌드팀을 빌드팀의 마토메 야쿠 트토메를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기는 대형 샷건을 사용한다 라고 써져 있네요. 다음은 쿵푸 형사 파워조입니다. 포크레인에서 변신을 하는 녀석답게 안쪽에는 이렇게 포크레인이 들어있고요.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부분, 아랫부분에는 역시나 합체 시퀀스, 옆부분에는 셔벨이 움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반대편에는 요것도 다 다른 문구가 써있네요. 국내판에서도 이런 문구가 좀 써있었는데, 오하이오노 고토바 히토츠데 이 기모치 아침 인사 한마디로 즐거운 기분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아이사스와 코코로가 후레아우 다이 이뻐, 인사는 마음을 서로 마음을 교감하는 제1보,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역시 패키지 전용 일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워저 빌드 팀의 일원으로 파워 샤벨로 포크레인으로 변형한다.
팀 넘버원의 힘을 가진 역할을 뭐 파와모치누시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다고 써 있고요. 권법을 특기로 하는 쿵푸 형사다. 무기는 눈차크와 돈파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다음은 덤프슨 되겠습니다. 레슬러 형사답게 리볼버랑 아령을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요. 윗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에는 역시나 합체식 캐스가 나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니다이가 조게스로서 짐칸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면에는 마이니치요 아카루이 에가오데 보크모 와다시모 이게 뭐야? 매일매일 밝은 미소로 너도 나도 뭐 이렇게 써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6탄전이라면 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패키지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요. 덤프슨 빌드팀의 일원으로 대형 덤프카로 변형한다. 레슬링 등 육체 격투술에 능하며 육체 격투술에 능한 레슬러 형사이다. 무장은 덤벨을 사용한다 라고 써져 있네요. 6탄전 로봇인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빌드팀 3명이 3대가 요렇게 모이게 됩니다. 패키지를 개봉하시면요, 맥클레인 파워조 덤프슨이 이렇게 한번 뜯으면 다시는 봉인할 수 없는 패키지에 넣어져 있고요. 뜯으면서 느낀 건데 요 녀석 아무래도 수출판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다른 설명서는 별도의 일본판 설명서는 또 따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중국어가 써져 있는 설명서가 하나가 더 포함이 돼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제작 연월은 94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초기판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냥 일본에서 제작한 녀석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설명서 한 장 더 넣고 뭐 이렇게 수출을 한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각 형사들에게 맞는 무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무려 미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있고요. 확실히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스티커 양이 조금 많네요. 일단은 또 한번 개봉을 해서 스티커도 붙여보고요. 일단 팜플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개봉을 하시면은요, 스티커 한 장, 그리고 설명서가 한 장,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컴바티브 경사 맥클레인 뭐라고 써있는 거지? 앙케이트 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당시 팜플렛 카탈로그 되겠습니다. 유샤 케이사스 제이데카.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기형을 샀는데 왜 도릴보이까지 나와 있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자경찰 8명의 형사, 데카드 건맥스, 듀크, 맥클레인 파워저, 덤프슨, 드릴보이, 섀도우 마루까지 해서 당시 일러스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용자경찰 8명의 형사 변형 합체의 모든 것이라면서 제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맥스 3,980엔이었고요. 그리고 제이데커 6,000엔. 와, 우리나라 3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나 손오공에서 금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저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크 파이어가 6,000엔. 그리고 제이데커 맥스 캐논 모드, 파이어 제이데커 합체를 해서 파이어 제이데커 맥스 캐논 모드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제이데커가 깨알 등장을 해서 브레이브 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빌드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섀도우 마루를 가장한 식스샷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 맥클레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티커를 사용 안 한 녀석이기 때문에 약간은 전체적으로 심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스티커를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맨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곳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걸 참고해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맥클레인의 스티커를 다 붙여주었습니다. 스티커가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접착력도 없거니와 재단도 그 시절 제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돼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좀 붙여주느라 스티커 붙이는 데만 진짜 한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못 붙일 것 같은데. 아무튼 구성품은요, 맥클레인 본체, 그리고 경찰 수첩 하나, 그리고 크레인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샷건도 들어있는데 샷건은 요 크레인 앞부분에다가 꽂아 넣어주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스티커로 대부분의 디테일이 굉장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실 때 스티커가 안 떨어지도록 좀 조심을 해서 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제품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역시나 추억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확실히 괜찮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 아무튼 바퀴는 이런 식으로 다 굴러가는 녀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놓으시고 앞뒤로 굴려주는 노릇도 할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 요 크레인 부분은 따로 이런 식으로 목이 가동이 되고요. 위아래로도 가동이 되겠습니다. 연장 기믹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장을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샷건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 문이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샷건을 빼주시고 크레인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 이런 식으로 크레인 놀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뭘 걸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기믹이 국내에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건전지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요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뒷부분에 여기 요 빌드 타이거 뒤통수가 되는 부분에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요런 느낌으로 발광 앤 사운드 기믹이 있습니다. 삭제됐어도 몰랐을 역시나 몰라도 됐던 그런 느낌 되겠고요.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변형 시퀀스는 뭐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셨다든지 요 녀석의 추억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뭐 간단하게 변형을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발바닥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팔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빙글 36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걸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빼주실게요.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해주시면 맥클레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크레인을 달고 있는 역시나 타카라 제품 비클 모드를 조금 더 중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 모드는 확실히 엉망입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당시에는 요 모습만 봐도 사실 어렸을 때 요 녀석 친구 집에 있어가지고 갖고 놀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송을 했는데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억이란 무서운 거죠. 이렇게 땅에다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리도 꽤나 튼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크레인 부분이 딱 이렇게 뒷부분을 받쳐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경찰 수첩에도 이렇게 통째로 스티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손에다가 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꽂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깨 어디 갔니? 축이 윗부분에 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쯤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움직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샷건도 이런 식으로 샷건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컴배트 형사 되겠습니다. 꽤나 웃긴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죠. 다음은 쿵푸 형사 파워조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스티커를 한번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맥클레인보다는 조금 스티커 양이 그렇게 많지는 한 반절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 10분 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조드 스티커를 다 붙여주었습니다. 파워조는 좀 굴곡이 있는 녀석이라서 붙이는 조금은 애를 먹은 느낌 되겠습니다. 요런 경시청 마크라든지 둥그스름한 데에다가 붙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당연히 떨어질 거 생각을 하고서 만든 스티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도 들었습니다. 구성은요, 파워조 하나랑 경찰 수첩 그리고 리볼버, 눈차크 그리고 톰파까지 해서 풍성한 무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자세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티커가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요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26년이 지났는데도 요런 핀 같은 데는 녹이 슬질 않았네요. 가동되는 부위는요, 요 포크레인 목 부분이 요렇게 가동이 되고요. 요 포크레인의 암 부분이 요 부분 중심에서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앞부분에서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끄트머리가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연동되는 느낌은 아니고 각각 하나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부분까지 재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꼬레라고 말할 뻔했는데 이렇게 램프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이런 식으로 맥크레인도 들어 있듯이 파워조에게도 램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바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 바퀴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는 한데 26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던 녀석이라서 움직이면 다시 돌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질 파츠가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움직이시면 끊어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원래 설정대로라면 바닥에 놓고 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설명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하체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이 부분에 손톱 거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어렸을 적 기억이 맞다면 이 부분에 손톱을 자주 걸어주시면 이 파츠가 돌기가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돌기가 까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변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돼 잡아서 뜯어볼까? 아무튼 요렇게 짜증나. 이야 짜란. 이렇게 앞발을 빼주시고 뒷발, 이게 뒷발이었나? 합체될 때 쓰는 거였나? 설명서에는 이걸 빼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윗부분이 연결 조인트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 거고 양쪽으로 분할이 가능한 상황 되겠습니다. 상체를 다시 가지고 오셔서 팔 부분을 아래로 밑에 요 허리 부분을 빼기 전에 주먹을 돌려서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맞다면 요 주먹이라든지 팔 부분이 굉장히 빡빡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요 녀석은 또 타카라츠답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락은 딱히 걸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다가 맞추어서 다리 파츠를 꽤 잘 들어가네. 요것도 어렸을 때 굉장히 빡빡하게 안 들어갔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또 잘 들어가는 상황이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 파워조가 일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기억이 애매하네. 일단 이걸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뒤로 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파워조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얼굴 부분은 누구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눈도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조형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파워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나고요. 역시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그 파워조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컬러링이랑 구조만 똑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가동되는 부위는 어깨 부분이 이런 식으로 360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움직인다든지 무릎은 변형 기믹상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무장으로 들어있는 경찰 수첩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포징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은 리볼버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리볼버를 이렇게 자세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리볼버가 아니라 눈차크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돼 있지만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눈차크가 아니지 톰파죠. 죄송합니다. 톰파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눈차크, 이번 진짜 눈차크예요. 눈차크가 뭔가 천하장사 맥스봉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좋아서 샀는데 왜 계속 까는 거지? 아무튼 파워조였습니다.
다음은 레슬러 형사 덤프슨 되겠습니다. 요 녀석도 스티커가 요 정도 제공이 되는데 파워조이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요 녀석도 또 금방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스티커를 붙이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덤프슨까지 모두 스티커를 붙여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스티커 붙이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좀 컸더니만 스티커 붙이는 게 굉장히 귀찮아졌습니다. 하긴 건프라도 스티커를 안 붙이려고 하는 게 전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구성품은 덤프슨 본체 그리고 공통 무장인 리볼버랑 경찰 수첩 그리고 덤벨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서 들어 있습니다. 아마 주먹으로 이용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끼라고 분할된 덤벨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제품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치즈가 먹고 싶은 느낌. 스티커가 굉장히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클리어 파츠로 램프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문 부분에도 이렇게 몰드는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 요런 부분, 엔진 부분 같은 것도 조형은 꽤나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역시나 스티커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 되겠습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이 부분에 경시청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따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국내판을 개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퀴는 이런 식으로 4개가 달려 있게 되고요. 머리도 좀 많네. 아무튼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 바닥에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굴리는 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형은요, 아랫부분에 발을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두 녀석보다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약간 연장을 해 주셔서 허벅지가 드러나게 해 주시고 좌우로 조금 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리면 안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스티커 또 어디 갔어? 이 부분 무릎 스티커가 아까부터 굉장히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거. 또 떨어졌네. 암튼 그 다음은 요 덤프트럭의 옆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안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돌려서 빼주게 됩니다. 요 부분 주먹도 손오공정이 굉장히 빡빡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스무스한 것이 역시나 타카라제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좀 뻑뻑한데 좀 뻑뻑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추억이죠. 그리고 안쪽에 얼굴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데 요 수납 방법은 다간 시리즈의 셔틀 세이버도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었고 아마 썬가드 시리즈에서는 가드 레스큐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굴 부분은 역시나 이렇게 생겨있는데 코 부분이 다른 녀석들보다 조금 커다랗게 덤프슨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눈 부분에 도색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덤프슨은 굉장히 본편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근육인 줄 알았는데 트럭의 앞부분을 조금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덤프슨이 제일 극중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어렸을 땐 덤프슨이 제일 싫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커보니까 덤프슨이 제일 낫네. 그리고 역시나 공통으로 제공되는 경찰 수첩을 요렇게 꽂아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시절 커팅 기술이라서 약간 브레이브폴리스 마크가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고요. 리볼버도 이런 식으로 꽂아줄 수가 있는 안 꽂아지니 이런 식으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무장을 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하나 더 들어있는 덤벨을 아래쪽에다가 하나, 위쪽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기 브레이브폴리스 맥크레인 파워조 덤프슨을 한 대 모아놓으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 녀석들의 기믹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 개가 합체를 해서 건설 합체 빌드 타이거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합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브하우 빌드 타이거! 자, 우선 덤프슨부터 변형 준비를 합체 준비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을 다 떼시고요. 일단 손을 이렇게 수납해 주시고, 아이고, 손을 이렇게, 이 부분이 진짜 빡빡하기는 빡빡하네요. 이렇게 수납을 해 주시고, 머리도 수납을 해 주겠습니다. 차렷, 이렇게 하고, 발도 수납, 그리고 다시 덤프 트럭 형태처럼 만들어 이 부분을 접으면 안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펼쳐 주시고요. 양쪽으로 갈라주시고 발을 이렇게 수납을 해 주실게요. 앞부분에 보시면 발이 있습니다. 발 부분이 락이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릴 까먹었는데 과거의 기억을 쫓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덤프슨의 합체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맥클레인 되겠습니다. 맥클레인 역시 무장을 이렇게 따로 빼주시고 주먹을 수납을 안 했지. 얘는 주먹을 수납을 안 했었어요. 머리를 일단 넣어주시고 팔을 이렇게 정갈하게 해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크레인을 빼줍니다. 그리고 발도 수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우시면 기믹이 이렇게 있어요. 머리 부분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짠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기믹이 또 들어있네요. 요 밑부분에 보시면 가슴 부분 패널을 위로 올려주시면 일단은 빌드 타이거의 몸체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맥클레인 손에다가 덤플슨의 이 조인트 부분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와, 중국제와는 다르게 역시나 손맛이 괜찮은 상황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뗐던 크레인 부분을 요 축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그리고 펼쳐주게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주먹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죠. 딱 보시면 오른팔이 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다가 꽂아 주시고요. 다음 파워조 되겠습니다. 파워조의 무장도 역시나 떼주시고 깊숙이 박혀 있었어. 그리고 손을 수납해 주겠습니다. 머리도 수납해 주시고요. 일단 다리를 다 떼주실게요. 그리고 팔을 뒤로, 일단 오른쪽 팔도 뒤로, 포크레인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팔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안쪽에서 조인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맥크레인의 크레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고 몸체와 연결을 시켜주실게요. 그리고 파워조의 다리를 가지고 오셔서요, 발을 수납해 주시고 허벅지를 수납해 줍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수납을 해 주신 후에 덤프슨을 빌드 타이거를 가지고 오셔서요, 덤프슨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맞추어서 요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조의 무릎이 아래로 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사자를 딱 내주시면 완성! 빌드 타이거 되겠습니다. 합체를 해놓으니까 꽤나 추억이 돋는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야, 그냥 딱 보시면은 굉장히 조잡한데 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이 제품을 갖고 계셨다든지 못 갖고 있었는데 친구가 갖고 있었다든지 동생이 갖고 있었다든지 하시는 분께서는 과연 좋은 디자인이다 갖고 싶은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판과 다르게 노란 느낌이 나는 것도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스로 조금 블럭처럼 쌓아 올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추억을 건드리기엔 뒷모습이랑 옆모습 보면 안 돼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제품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 포크레인이랑 크레인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극중에 등장했던 경량화라 그랬나? 경량 빌드 타이거도 완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등에다가 이렇게 수납이 됐다가 팍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런 기믹이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눈 부분의 도색은 옅은 연두색 이런 느낌으로 칠이 되어 있고요. 가슴에 사자는 포켓몬스터 레트라를 닮은 그런 느낌, 귀여운 가필드 같은 느낌의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살찐 고양이 느낌이 조금 나고요. 사이즈마 총감이 사자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빌드 타이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할만합니다. 꽤나 귀여운 사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티커가 조금 역시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확실히 디자인은 나무랄 데가 없다. 추억을 펌프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제가 분명히 요 캐터필러를 등에다가 꽂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슈퍼빌드 타이거를 합체할 때만 등에다 꽂는 거고, 설명서를 보니까 다리에다가 꽂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의 오류.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은 목 부분이 움직이지는 않고요. 기믹은 뒷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불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네클린에서 보여드렸던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빛을 눌러주시면서 비르도 타이거!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부분은요,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뭔가 스티커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 이 부분이 또 떨어져 버리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팔은 이런 식으로 극중에서 등장했던 머슬킹 포즈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르도 타이거 되네. 아무튼 이렇게 표정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허리 부분은 고정이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릎이나 다른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 되겠고요. 이런 느낌으로 어깨에 포크레인, 그리고 크레인에 크레인까지 달아주고, 크레인에 후크까지 달아주시고요. 맥크레인과 덤프슨의 무장을 이렇게 합쳐주실 수 있고요. 손가락 조인트가 딱 떨어지게 맞기 때문에 경찰 수첩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빌드 타이거를 합체했을 때는 경찰 수첩은 사용하지 않았죠. 합체해서 멋있으니까 얼굴을 줌인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멋이 있네요. 얼굴 부분은 꽤나 이쁜 게 잘 나온 것 같죠? 아무튼 지금까지 건설 합체 빌드 타이거의 소개였습니다. 각본으로 샀기 때문에 빌드 타이거라고는 하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맥클레인 덤프슨 파워조이의 소개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요 제품 어쨌든 간에 추억을 굉장히 펌프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기는 틀림은 없습니다만, 저도 그랬다시피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국내판이 한 30, 40 그 정도에서 네이버에서 좀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판도 일본에 뒤져보니까 45,000원 정도 슈퍼빌드 타이거를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비슷한 가격을 주고서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국내 빌드 타이거와는 다른 그런 기믹이 있었다는 것도 조금 참신했고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진짜 실제로 저는 가져본 적이 없는 빌드 타이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오랫동안 소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짜란, 드릴보이드 샀습니다. 하지만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드릴보이와 슈퍼빌드 타이거는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서가 달랐네. 아무튼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